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열대야도 없었던 지난밤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는요, 이런 날씨와는 달리 치열하고 묵직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슈들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가요, 오늘 이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어제 있었던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사진과 함께 싣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국민의 숨소리 놓치지 않고 받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 좀 밝힌 부분, 이 부분을 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죠. 사진 아래쪽에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몸을 낮춘 윤 대통령, 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 분골쇄신 각오를 밝혔죠. 그리고 최근 파업 겨냥에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 일관되게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어제가 취임 100일인데요. 북한이요. 쐈습니다. 뭔가를요. 담대한 구상 이틀 만에 북한 순항미사일 2발로 참모를 끼얹었다. 그러니까 뭔가 노림수가 있었겠죠. 일부러 쏜 것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그리고 한미훈련 요 겨냥한 듯하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도발 강도를 더 높아질 듯하다. 북한의 담대한 구상 뭐 이렇게 이름 붙인 제안을 했는데 답변은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한국산 전기차 미국에서 보조금 1,000만 원 못 받는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전기차를 사게 되면 이게 친환경차로 간주가 돼서 정부에서 도움을 줍니다. 보조금을 주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요, 법을 만들어서 이 보조금 우리나라 차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법안에 서명했는데 즉각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법안 내용 중에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 내,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만든 전기차만 지급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차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거군요. 그럼 다 제외되는 겁니다. 자, 현대, 기아 5개 차종 혜택 끊겼다.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지금 방한 중이죠. 빌 게이츠.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전 창업자라고 할까요? 여기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요, 기자간담회 어제 열었습니다. 그 전에는 국회 좀 다녀갔죠. 20년 내에 다음 팬데믹 가능성 50%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국제 보건 강화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 이사장 이런 팬데믹, 이런 질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쏟으면서 전 세계에 어떤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이슈들도 역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슈들의 의미 그리고 뉴스의 배경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4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54분. 시간을 쟀네요. 키워드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러니까 앞선 키워드 54분은 이 기자회견 진행 시간이 54분이었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발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민심을 겸허히 받들 것이다. 인적 쇄신 고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문제점을 짚어보는 중이다. 그동안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 참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의식이었을까요? 대통령실부터 뭔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교체든 보강이든.
자, 구체적인 반전 카드는 내놓지 않다. 어제 이 회견을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인 답변은 없더라. 대부분의 질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뾰족하게 얘기한 바는 좀 잘 안 보였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산업 구조가 변했다, 노동법도 바뀌어야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좀 짧게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54분 동안요, 그에 앞서서 한 20분 정도는 모두 발언, 준비한 내용을 말했고요. 그 이후에 30여 분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좀 귀를 잡은 핵심적 내용 정리해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좀 더 좀 정리해 드리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게 이제 예고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런 정도의 질문이 나오고 이런 정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겠거니 이렇게 좀 기대한 바, 예상한 바들이 있었어요. 자, 그와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굉장히 낮은데 어떤 대책은 있는가? 뭐 이겁니다. 질문 나왔어요. 근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민심 겸허히 받들겠다. 저부터 분골쇄신. 뭐가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이죠. 전반적으로요. 그리고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꼽히고 있죠. 인사 문제입니다. 역시 질문 나왔어요. 그런데요. 인사쇄신, 국명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고민 중이다. 뭐 약간 분위기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답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내홍의 중심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민생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 이거는 답변을 피한 건가요? 아니면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일까요? 이 내용은요. 다음 이슈로 좀 자세히 더 짚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일단 차치하고요. 그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출근길 문답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말실수가 자꾸 나온다. 뭐 이런 맥락이죠. 계속할 것이다. 직무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한다. 이런 의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들이 뭐 다양한 평가를 했는데요. 앞선 뭐 기사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각오를 다졌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둔 반면 다음 기사 좀 보시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침에 매일경제 많이 보셨으면요. 짐작하실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 신문은. 역시 뭐 약간 부정적인 내용 많이 담고 있죠. 지지율 하락 묻자 즉답을 회피했다. 보충 질의 없이 34분 만에 끝. 질의응답은 34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 되겠다면서 54분 가운데 성과 나열에만 20분을 썼다. 짧은 회견, 부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이런 건 질문도 안 나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꼬집고 있군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기자회견 어제 좀 챙겨 보셨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듣고 싶은 것, 최근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으면 하는 것, 이런 거 다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해소가 좀 안 됐다고 보십니까?
뭐 어제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요. 예. 예, 겸허한 자세나 뭐 화려한 뭐 쇼식으로 보여주기식 안 하고 기자들하고 진지하게 질의응답하고 하는 자세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예. 다만 이제 궁금해했던 거, 그걸 좀 속을 좀 확 좀 풀어주는 거, 이거는 좀 비켜가는 대답을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랬더니 뭐 청와대 대통령실부터 뭐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좀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바꿔야 되는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절박함, 진정성 이게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어제 뭐 분골 쇄신 2번 얘기했어요. 예. 분골 쇄신, 인사 쇄신. 예, 쇄신은 2번 얘기. 쇄자 한자는 다르죠. 분골 쇄신은 자기 그 뼈를 가루가 되게 하고 예. 몸을 부술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예. 거고 인사 쇄신은 이제 인사를 뭐 확실히 바꾼다는 거죠. 바꾼다는 예. 쇄신인데 두 개 다가 지금 분골 쇄신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골 쇄신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지금은 황골탈태라는 말을 써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아. 황골탈태는 자기 뼈를 바꾸고 태를 꺼낸다는 거거든요. 자신부터 바꾸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저는 이유가 예.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황골탈태, 자기 혁신 이게 예. 없는 거예요. 1993년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하면서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이 어제 거기서 한 수 더 나가서 예. 나도 바꾸고 마누라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저는 이혼한다 소리가 아니라 태도를 바꾸겠다는 태도 김건희 여사나 논문 표전이나 뭐 예. 사저 짓는 관저 짓는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말 이제 안 나오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확실하게 난 통제하겠다. 예. 예, 이런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두루뭉실 좀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지지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건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한 거다. 메시지 부족이다. 예. 인사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공정, 상식, 법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역대 대통령보다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하는 거는 과거 대통령하고 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실망 그리고 팬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데 저는 윤 대통령 집안 어른 중에 숙종 때 윤증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임금이 우의종 줬는데 거절하면서 3가지 요구가 안 들어줘서 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네. 예. 그게 뭐냐면 반대파 등용 그리고 엉터리 공식 척결 예. 외척 배제 예. 3가지 했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그거 3개만 지켜도 저는 된다고 봐요. 아. 네, 엉터리 공식 윤핵관 말 안 나오게 하고 예. 외척 배제 김건희 여사 말 안 나오게 하고 예. 반대파 중용 야당이나 이런 데서 좀 폭넓게 중도파에서 인사 문제네요. 거기도. 인사 문제 예. 그 조상 집에 윤증 명제라고 하는데 충남 논산에 종갓집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좀 배워요. 조상이가 했던 말에 길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 저는 어제 부드러운 태도, 겸손한 예. 태도 좋게는 봤습니다만은 그 치열한 그 절박함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밝힌 거는 알겠는데 뭔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정도의 반응으로 대처할 것인가? 뭔가 치열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최소한 사실은요, 국정 운영 상황도 그렇고요. 뭐 지지율이 말해주니까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상황도요,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기대가 전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취지의 얘기는 잘 안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 발언 중에서 그동안 100일 동안의 정부의 성과를 쭉 설명했거든요. 그중 하나가 네. 집값 잡기를 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언론들이 좀 주목 좀 했어요. 네. 그 대목에 대해서. 이 2가지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기자 간담회라는 것은 일단은 하고 싶은 사람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고려해야 하는 건데 아, 듣는 사람의 고려가 없이 본인만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자화자찬으로 많이 일관했다. 이런 부분이
국민이 느낄 때는 굉장히 갑갑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적해 주신 집값 문제는 뭐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잘 지적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 대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세 대란도 안 나고 이러니까 뭐 안정화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전인수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값이 이미 고점에 올라갔고요. 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택 정책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시기상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시기가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그두 번째, 정책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뭔가 관망하고 이미 지켜보고 있다 이 그쵸, 뜻입니까? 고점에 올라갔고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집을 이렇게 매입해서 차익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을 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은 금리가 올라간 게 또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 이 정부가 올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 물가입니다. 역전을 막기 위해서 예. 미국의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니까 외화 반출이 되는 걸 우려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 정부가 집값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것을 굳이 자화자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아전인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총평을 하자면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국민의 숨소리까지 챙기겠다고 하고 민심을 예. 받들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기자 간담회부터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그냥 대단한 쓴소리 하셨어요 지금. 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어제 기자회견은 왜 하신 거예요? 뭐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요 내용을 곰곰이 듣고 계신 김병민 위원장께 좀 발언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어제? 네, 당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의 질답을 늘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늘 용산 1층에서 그 내용들에 대한 질답들이 오갔다라는 점들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막 두세 개씩 질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답변도 나오고요. 전직 예. 대통령의 청와대 안에 있었던 상황이라면 100일, 취임 1주년 이런 오랜만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묻고 답하지 않게 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쉽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제 또 진행되게 되는 출근길에서의 문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제 취임 100일에 방점을 찍고 싶었던 부분들은 지난날에 기억해 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국민께 전달되는 일들은 인사 논란 그리고 당에 대한 내홍 각종 문제 예.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슈들 중심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예. 지난날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릴 기회들이 없었을 그럼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느꼈다는 겁니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보이지는 않더라도 예. 이런 일들을 차분하게 수행해 왔고 야당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하지만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런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원해서 찍어준 국민들께 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상히 안내하고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잘해서 부동산을 잡았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예. 부동산이 전체적인 기조 속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하기 바로 직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예. 아마 지난날 정부에서 26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거나 예. 전세 대책을 발표하면 전세가 더 흔들리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됐거든요. 엊그제 있었던 부동산 대책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내용들을 주기보다는 시장의 가격 안정 추세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안정적인 조치들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고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예. 하더라도 재건축 싹 다 풀어주겠다. 정부가 더 핵심적인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는 시장의 교란이 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가져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거라고 하는 정부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생각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일의 기자회견 하루의 회견으로 모든 것들을 예.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되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얼마든지 묻고 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장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 옆에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좌하고 도움을 주고 뭐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지 조금 어제 그 회견 모습에 대해서 약간 애정을 담아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잘 좀 봐주세요라는 취지의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이 회견 끝난 뒤에 뭐 여야 통상 이제 평가를 담은 논평 내놓죠. 뭐 예상대로요. 뭐 여당에서는 뭐 이런 회견이 다시는 없다. 뭐 이런 반응이고요. 야당에서는 뭡니까 자화자찬만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건 뭐 예상대로 늘 그러듯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 기사의 내용이 아마 어제 회견을 본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야당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거죠. 국정조사합시다. 자, 대상은요. 뭐 사적 채용 의혹 등등등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는 내용들 다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회에서 이걸 한 겁니다.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총 170여 명. 그러자 여당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군요. 취임 100일 날 뭐 이렇게 또 반발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요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요. 어제 뭐 국회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무수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일할 대통령실 직원도 대통령과 그 부인 등의 사적인 관계가 작동해서 채용된 게 아니냐 하는 사적 채용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이 요구해 왔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모아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제 민주당의 어떤 입장 반응이었습니다. 저렇게 나왔습니다. 자, 박찬 교수님. 어제 이제 회견 관련해서 뭐 세 분들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박찬 교수님께서는 이제 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은 대통령 취임 뭐 100일 기자회견, 뭐 어떤 의미를 담은 기자회견, 뭐 날짜를 잡죠. 그거 치고는 굉장히 좀 소박했다. 그리고 어떤 형식보다는 뭔가 내용에 좀 치중하려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어떤 기자회견 형식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축소됐다, 소박하다, 뭐 이런 평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제 형식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게 내용을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내용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보통 지난 전 정부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100일 때 1시간 넘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금보다 길었죠. 그렇죠. 그때 모두 발언은 6분 정도였습니다. 아, 그럼 1시간을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하기는 어제 상황보다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모두 발언에만 3분의 1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그 모두 발언의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회견 100일을 갖다 100일에서 기대한 건 예. 아, 참 집권 초 힘들었다. 그래서 좀 쇄신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각오를 좀 듣는 자리로 국민들은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 나 이렇게 일 열심히 했어. 20분 동안 성과를 쭉 나열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언론과 국민들이 못 알아주는 거야? 오히려 언론과 국민들한테 서운함을 표시한 거예요. 그럼 시간의 3분의 1을 거기다 썼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에서는 1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토막 났어요. 30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발언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예.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발언이 있어요. 뭐. 그러면 본인이 모두 발언에서 예. 나 질문 받는 대통령 되겠다 그랬는데 질문 받는 시간을 갖다가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차라리 말이나 막상 하지. 기자회견에서는 왜 충분한 질문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럼 말이나 하지 말던가. 질문 받는 대통령 되겠다 그래놓고는 질문 받는 시간을 반토막 내버리면
그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아까 김병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매일 이른바 약식 회견,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질문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또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거기 반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질문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여론이 안 좋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요즘에는 그 출근길 문답에서 답을 본인이 먼저 할 얘기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는 경우도 원론적인 있어요. 답변만 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왜 받습니까?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는 많이 듣고 바꿀 건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질문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질문 받는 시간은 반토막 내고 그 듣기만 하고 안 바꾸면 질문 안 받는 막 못하죠. 들었는데 왜 안 바꿉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조금 더 쇄신 그다음에 변화 예.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일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한 기자가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서너 명은 이제 외신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외교나 북한 상황 질문이 들어갔거든요. 국내 현안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10명이 안 되게 질문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최근에 가장 핵심이었던 이른바 윤핵관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거 아예 질문이 안 나왔어요. 국민들이 좀 궁금한 부분은 아니었는가 싶은데 질문이 없었으니까 답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좀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